주목받았던 결정적인 계기는 정윤의 문건, 이른바 13시 문건이 나왔을 때 그 처리 과정 속에서 김비춘 실장의 지휘를 받아서 신문을 담당했던 비서관 아닌가 해서 주목을 받았죠. 그래서 이후에 조홍천 비서관도 상당히 염두에 뒀었고요. 당시 오히려 민정수석을 제치고 비서관이 오히려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이런 소문까지 있어가지고 실세 논란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청와대 관련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검찰 문제가 있을 때 야당에서 우병우수석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사퇴를 요구했었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요구했었는데 이게 정치적인 갈등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문제가 되면서도 계속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보호를 하고 보장을 했단 말이죠. 심지어는 여당 내부에서도 민정수석 한 사람만 처리해주면 될 것인데 이것을 버티려고 왜 그러냐라고 할 정도로 그동안에 문고리 3인방 못지않게 실세로서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지금 최순실 사건 수사 과정 속에서 출두하는데 현재 사안은 별건 사안 아닙니까? 그렇죠. 혹시 진행되다가요, 2년 전에 정은혜 문건 관련해가지고 고스톱을 기용하는 역할의 구심점에 우병우 수석이 혹시 있었느냐, 이런 문제까지 확산된다면 별건 문제가 아니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해서 혹시 거기까지 같이 연결돼서 논의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자, 김 변호사님. 네. 김 변호사님 이제 검사 출신이시니까 우 전 수석과는 혹시 뭐 같이 근무한 적은 있었습니까? 네, 저는 이제 개인적인 연관은 없죠. 그렇지만 우 전 수석이 우리가 말하는 소년등과라고 합니다. 대학 다닐 때 최연소로 사실 합격해요. 그런 다음에 굉장히 승승장구하죠. 서울지검, 지금은 서울중앙지검이에요.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그러니까 나중에는 대검 중수부장까지 하면서 2009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관련된 박인태 게이트를 수사를 하면서 굉장히 더 투스토의 칼잡이다. 우리가 보통 전 대통령을 또 직접 수사까지 하면서 그렇죠. 이름을 떨쳤는데 지금 우 전 수석에 대한 혐의, 대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좀 짚어주시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가족 회사인 정강회사와 관련해서 본인이 어떤 개인적으로 돈 쓴 거하고 고급 외제차를 사용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회사의 재산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쓰면 이걸 우리가 업무상 그냥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도착한 것 같은데요. 네, 그 다음에 강남 땅과 관련해서 처가 쪽에 강남 땅과 관련해서 넥슨과 거래할 때 어떤 직권남용을 했느냐, 이제 그런 부분. 그다음에 화성에 처명의로 200억 정도 부동산이 있어요. 근데 공직자는 그 재산을 신고하기로 돼 있는데 차명으로 해서 이걸 신고하지 않았다. 허위로 재산 신고했을 때는 공직자 윤리법에 의해서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 의경의 어떤 보직 특혜와 관련해서도 본인의 민정수석의 직권을 남용되지 않느냐. 지금 우 전 수석이 이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 뭐 또 기자들의 질문에 어떻게 응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현장 한번 들어보자. 오늘 검찰에서 물어보신 대로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습니다. 가족회사 자금 유용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검찰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민정비서관 가실 때 최순실 씨 영향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재산 축소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다, 모른다면 항상 수사하셨는 같은 입장이시나요? 검찰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여기 검사장 고유대로 알고 있을 텐데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네, 우병우 전 수석, 사실상 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이 검찰 사정 라인을 지휘하던 신분에서 이제 지금은 이제 피고발인 신분으로 이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됐는데 아마 심정이 착잡해 보입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에서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라는 말로 지금 답변을 했는데요. 네, 우병우 수석이 들어오는 장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자,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실 사태에 대해서 전 민정수석으로서 어떻게 책임감 느끼십니까? 오늘 검찰에서 물어보신 대로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습니다. 가족회사 자금 유용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검찰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민정비서관 가실 때 최순실 씨 영향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재산 축소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다, 모른다, 왜 하나 검찰은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여기 뭔가가 네, 우리 김 변호사님. 우전 수석, 지금 이제 뭐 피고발인 신분으로 이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됐는데, 여러 가지 자신의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의뢰 이제 저렇게 답변을 하는 거, 이 검찰에서 조사에 성실 임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갑자기 이제 신분이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그야말로 이제 이 사정라인을 직접 진두지휘 하다가, 그리고 어찌됐든 이렇게 검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정수석 그만둔 지 거의 일주일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일주일 만이죠. 아, 예. 일주일 만에 이제 검찰에 소환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검찰이 사실 포토라인을 쓸 수 있도록 공개 소환하지 않습니까? 네.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전부 다 검찰에서 성실히 이야기하겠다. 그래서 거의 뭐, 이게 아주 틀에 박힌 문구, 앵무새 같은 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포토라인 의미가 좀 없는 것 같아요. 포토라인 자체는 기자들이 송곳 같은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답을 해서 과연 검찰에서 뭘 어떻게 답할 것인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네. 그런 의미가 포토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 민정 표정에서 뭔가 그래도 약간 좀 억울한 듯한 것도 있고 좀 기분이 좀 상한 듯한 그런 표정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요. 처음 기자 질문에 굉장히 기자를 쳐다보는 것 같은데 그럼 굉장히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어떻게 보면 나는 정상적이었다 이제 그런 취지의 얘기인 것 같아요. 최순실 사태에 대한 책임감을 묻는 질문에는 뭐 검찰에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라고 원론 쪽이 얘기를 했고 다음에 가족회사 정강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또 같은 대답을 반복하기 전에 잠시 기자를 쳐다보는 장면이 화면에 포착이 됐어요. 자, 사실 이게 여러 가지 비의혹이 이제 언론에 불거졌지만 그동안 계속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다 보니까 이제서야 이제 소환이 됐는데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지 석 달이 지나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늦게 지금 우 전 수석에 대한 지금 소환 조사가 이루어진 것 아니냐. 그리고 그동안에도 이제 그 처라든지 그 관련 의혹에 대해서 이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사실 그 우병우 수석이 받고 있는 혐의를 보면요. 네.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아마 몇 가지에 대해서는 검찰 선임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특히 넥슨 땅, 그 강남 근처에 있는 처가 땅과 관련해서 넥슨이 비싸게 구입을 해준 것이 아니냐. 그 부분도 거의 뭐 무혐의로 결론을 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들 의경 복무와 관련해서도 이제 직권남용의 죄가 될 수가 있는데 일단 민정수석이 그 관련해서 직무를 행했다고 보기에 좀 어려워요. 그리고 관계자들이 부탁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체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처벌하기 어려운데 지금 범죄 사실 중에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경기 화성 땅의 처가명으로 200억 정도 있는데 이걸 차명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건 사실은 수사하면 다 드러날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공직자가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것입니다. 네.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회사 자체가 주식회사 정강이거든요. 네. 주식회사 돈은요, 설사 가족회사를 할지라도 거기에서 그 회사의 재산을 갖다가 마음대로 쓴다랄지 빼돌리면 그건 횡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부분은 뭐 범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그렇다고 하면 피의자로 입건이 되고 조사를 받을다고 봅니다. 단 이제 처벌 자체는 뭐 그렇게 아주 크지는 않을 수 있는데 우병우 수석과 전 수석과 관련해서는 물론 지금 혐의된 내용은 뭐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 아니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 체제에 들어와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4명의 수석 중에서 민정수석 중에서 제일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고요. 또 실세다는 그것이 파다했지 않습니까? 모든 영역에 있어서 왕수석으로서 군림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최순실 씨와 관련된 그러한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근데 검찰 자체가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걸 밝힐 의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이 정도 오래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여론의 질타를 받고 야당의 그런 사인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 정도까지 이렇게 보호를 했다고 한다면 어딘가가 무언가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연 검찰에서 수사를 할 것인지 그걸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드린 대로 이 가족회사 정강의 공급 유용을 비롯해서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금 전에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네, 검찰에 나가서 현장 취재하고 있는 YTN 취재기자 연결하죠. 김승환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우 전 수석이 조금 전 출석하면서 어떤 말을 하고 들어갔나요? 네, 우 전 수석은 조금 전 넥타이에 정장 차림에 굳은 표정을 하고 검찰 정사에 들어갔는데요. 가족회사 자금 유용과 재산 축소 의혹 등에 대한 질문에 검찰에서 물어보는 대로 성실히 답을 하겠다 이렇게 짧게 말한 뒤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큰 소리를 지른 사람도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우 전 수석을 고발했던 시민단체 관계자인데 우 전 수석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소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지 일주일 만에 검찰 후배들의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일단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 전 수석은 가족회사 정강의 회삿돈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아내가 경기도 화성에 있는 200억 원대 땅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숨긴 채 공직자 재산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는데요. 넥슨과 처가의 강남역 인근 땅 특혜성 거래에 개입한 의혹은 사실상 무혐의로 결론이 나서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경에 복무 중인 아들이 보직 특혜를 받는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있었지만 현재까지는 범죄의 단서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우 전 수석의 부인과 장모도 불러서 사실관계를 조사한 특별수사팀은 우 수석을 끝으로 사실상 주요 핵심 인물 조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여부와 처벌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네, 이번에는 최순실 게이트 관련 수사 상황을 좀 살펴보죠. 안정